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요거는 22문제 그냥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있는데 속도가 빵일 때라고 했으니까 속도 함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vt는 미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요 값이 빵일 때 시각을 구하시오. 자, 보니까 뭐 t는 당연히 2초일 때죠. 이런 생기초 문제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워밍업 삼아서 해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31번 문제. 자,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에 뉘앙스가 이러잖아요. 자, 속도가 45인 순간 여기서 문장 끊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각을 찾은 다음 그거를 가속도에다가 대입을 해보시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먼저 속도가 필요하니까 미분을 해야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는데 요 값이 45가 되는 순간 시각을 먼저 쳤습니다. 3으로 나누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0t 2t고요. 이거는 3, 1한 3, 3 보시면 15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15 될 거고요. t, 이거는 3, 5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시각은 양수 5초일 때입니다. t가 5초일 때 뭐라 했냐면 가속도. 자, 요거 한번 더 미분하면 되죠. at는 6t 빼기 6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30에서 6을 빼면 얼마? 24가 되겠죠. 자,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32번.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0, 3에서의 속도의 최대값, 속력의 최대값이면 이거는 속도란 거는 그냥 이거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씌우면 x축 밑으로 내려온 거 꺾어 올리면 돼. 여기선 t축이죠. t축 밑으로 내려온 거 꺾어 올리시면 돼. 별거 아니죠. 자, 미분을 해서 속도 함수부터 찾아보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항상 2차 함수는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세요. 먼저 3t, 5t 뭐 이렇게 되고 요거는 2. 자, 요거는 뭐 인수분해가 2폭이 안 되는 듯한데 자, 다시 한번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4 인수분해 2폭이 안 되네. 그럼 일단 판별식부터 한번 쳐다보면 b의 제곱 36에다가요 마이너스 4배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요거는 일단 판별식의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오네요. 그러면 뭐 굳이 구하려면 근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잠깐만 자제하고요. 자, 요건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분해서 연결되죠. 6t 마이너스 6이 1에서 대칭축을 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vt 그래프를.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요거 0 집어넣으면 일단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여기 지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게 대칭축이니까 1을 한번 대입해보면 3 빼기 6 빼기 4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놈인데 지금 보니까 0초에서부터 3초 사이의 속도니까 0초일 때 3초 사이일 때는 요만큼일 것이고 그지? 3초일 때 값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3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 넣으면 9, 3이 27 빼기 3, 6, 28 빼기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 집어넣었더니 뭐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5 나오고 있죠? 그러면 3이 애초에 이런 데 있었단 소리죠. 여기 가보니까 여기가 5였다 이런 소리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0초에서부터 3초 사이에 속도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속도의 최대값은 당연히 5겠지 5. 3일 때 5가 바로 속도의 최대값이 될 거고 속력이란 건 이제 요거를 꺾어 올린 건데 자, 잘 보시면 여기는 요놈이 4니까 4 요쯤부터 시작해서 꺾어 올린 거는 뭐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 여기는 이놈이 꺾어 올라가면 여기는 요놈은 여기 올 것이고 그지? 자,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그지? 여기서 다시 요렇게 가는 요 빨간색이 속력 그래프인데 여기 높이가 지금 마7이 꺾여 올라갔으니까 7이죠 7. 따라서 요 빨간색 그래프가 입장에서는 최대값이 여기까지만 보는 거니까요. 요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속력의 최대값은 7. 자, 요거 지금 잘못 썼잖아. 속도의 최대값은 5였죠. 미안하다. 여기 집어넣었을 때 5가 최대값이었고 속력은 이거 꺾어 올린 거니까 그지? 7이 최대값이 됩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12가 정답이었어요. 33번.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있고 처음으로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부호가 바뀌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했노? 그 그래프가 X축을 뚫고 지나가야 돼. 알겠죠? 자, 운동 방향 바꾸는 첫 번째 시각
그러니까 처음으로 t축을 뚫는 누가? 속도 그래프가. 자, 속도 그래프 필요하니까 미분합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 요거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고 a, b.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2초일 때하고 5초일 때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게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고요. 요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꿀 때가 이때죠. 이때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t가 2초일 때 가속도, 즉 미분 한번 더 하라는 소리야. 2t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니까 2를 집어넣는 순간 빼기 3 요게 가속도의 정체죠. 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갑니다. 문제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어떤 열차, 요거 선생님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던 그거네. 제동거리 문제요. 열차가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빨간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아빠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기서 차가 점점점 속도가 줄다가 어느 순간인가 멈추잖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걸 제동거리라고 불러요. 그죠? 자, 문제에서 제동을 걸고 난 후 t초 동안 요게 바로 위치함수야. 딱 제동 브레이크를 밟은 순간 쫙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그 위치 있잖아. 위치.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보니까 기관사가 200m 앞에서 정지선을 발견하고 열차를 멈추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대. 이때 정지선을 넘지 않고 멈추기 위한 이 말이 뭔 말이야?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저 목적지까지 딱 거리가 200m 이내에 딱 200m 이내에서 딱 이게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즉 마지노선이 200m란 거야. 여기서 밟고서 딱 200m가 될 때까지 그 이내에 딱 정지를 해야 된다 그 소리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 위치함수 미분한 속도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보라고 했잖아. 속도함수는 이거 미분한 거니까 t에 대해서 자 속도함수 그려봅니다. 20 빼기 이거는 5분의 1c의 t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절편이 20일 것이고요. 2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0 되는 순간에 t를 찾아야 되니까요. 5분의 ct가 이게 20이 되는 거니까 c는 c분의 100 이렇게 되겠네요. c분의 100 여기가 c분의 10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 함수가 여기다 요때 이제 정확하게 열차가 멈춘다는 건데 요 면적이 이게 속도 함수고 요 면적이 뭘 의미하나요?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위치 함수를 한번 딱 그려보면 여기 최초의 위치가 여기가 그냥 사실상 여러분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목적지까지가 딱 200m 이내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요 면적만큼 증가를 딱 해서 만약에 여기 위치가 왔다 그럼 요때의 위치는 쌤이 어디라고 했노? 여기라고 했죠. 여기. 그러니까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요 길이가 의미하는 바가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이 200m 이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0m 이내가. 자, 그럼 요 면적 한번 구해보면 2분의 1에 c분의 100 곱하기 20 요게 총 200m 이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요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20은 요렇게 날아가 여기 10이 될 것이고 맞죠? 그러면 c가 이쪽으로 가면요 c는 크거나 같기를 10분의 50이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양수 a의 최소값은 5가 됩니다. 5 답은 5번이었어요. 양수 c의 최소값 5.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자, 요건데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이 T가 3일 때 이 소리가 이제 요거 미분한 도함수가 속도함수일 텐데 그지? 그 속도함수가 X축을 뚫고 지나가는 지점이 요 지점이다 이 소리죠. 자, 미분을 해보면 속도함수는 2T 플러스 A가 될 건데 요게 0 되는 시점이 3 집어넣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6 플러스 A가 0이라는 소리니까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발견했고요. 요거. 자, 이때 이 P가 다시 원점을 지나게 되는 시각을 물었는데 자, 잘 보세요. 속도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 여기를 절편으로 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지? 여기가 지금 보니까 3초일 때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이면 이런 말 아닙니까? 최초의 수직선 상에서 움직임을 보면 뭐냐? 자, 원래는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거를 요 X축 상의 움직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면 후진, 플러스면 전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면적만큼 후진했다가 다시 그 면적만큼 전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초의 출발 지점이 원점이었어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3초가 될 때까지는 요 면적만큼 이렇게 왼쪽으로 후진했다가 뭐 여기 어딘가에 와 있겠죠. 다시 3초 이상부터는 다시 전진을 해서 여기 딱 다시 도달하면 다시 원점에 되돌아오는 거잖아. 그 말이 뭔 말이야? 요 면적과 똑같은 면적을 가지는 지점까지 딱 이동해줘야 요거 상쇄돼서 후진한 만큼 다시 전진하니까 원점에 다시 돌아왔을 거다. 그 말이야. 문제에서 뭐라 했노? 원점을 지나게 되는 시각을 그랬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3초였으면 여기는 당연히 6초일 때죠. 6초. 왜냐면 요거하고 합동이 되는 이런 상황이어야 면적이 똑같으니까 6초일 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한번 보겠습니다. 36번.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서 위치함수가 저렇게 되어 있을 때 점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위치함수인데 지금 보니까 속도는 얼마고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저 다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딴 거 나오면 전부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관찰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속도 함수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놓자. f't가 여기 속도야 vt야. 이거는 6t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뭐야 이거 못한 거 같은데 못하겠죠? 왜 9t 이렇게 돼 있지? 잠깐만요. 못한 거 같아. 36번 해설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t의 제곱 여기가 t 제곱인가봐. 아 잠깐만 어디가 이게 잘못됐나? 보자. 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요게 제곱인데 못해요. 자 요게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미분을 딱 때려보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건데 요거는 6을 묶어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되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tt 1, 2 여기에 마이너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초일 때하고 여기 2초일 때 아래로 볼록인 요런 형태 자 그러면 요만큼 전진하다가 다시 요만큼 후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진을 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자 봅시다. 출발할 때의 속도는 12다 했는데 0 집어넣었을 때 속도가 바로 출발할 때 속도니까 0 집어넣어보면 12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일단은 출발할 때 속도는 맞고요. 12 운동 방향이 3번 바뀌는 게 아니라 2번 바뀌죠. 2번 T축을 2번 뚫으니까 2번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이해는 틀렸고요. 출발하고 다시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최초에 어디서 출발해 원점을 해서 출발을 해서 요 면적만큼 전진했다가 다시 요 면적만큼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는 꼴이니까 결국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여기는 요놈하고 면적의 크기를 비교를 하라라는 거잖아. 만약에 말이야 요 전진한 양보다도 여기에는 요 부분의 면적이 더 짧으면 여기 원점에 다시 되돌아가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일단 0에서 1까지 요 면적 적분 한번 해보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요 속도죠. 6t의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요거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0에서 1까지 적분은 개수들의 총합이라고 했죠. 요거 부정 적분하면서 생기는 숫자들만 나오는데 자 3분의 6이니까 2 요거는 얼마야? 9 플러스 요거는 12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는 14에서 9를 빼면 되니까 5죠. 5 여기 있는 요 면적이 5입니다. 5만큼 전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면적을 6분의 공식으로 처리합니다. 6분의 최고차계수 6 그 다음에 2에서 1빼면 1의 세제곱이니까 뭐야 이건 뭐 그냥 1밖에 되질 않네. 1밖에 그럼 5만큼 전진을 했다가 거기서 1만큼 후진을 딱 해봤자 이거는 원점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또 전진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가버릴까요? 따라서 이것은 참입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원점에. 그래서 디귿 3번이 정답이었고요. 37번
자, 보니까 각각 두 점의 위치 함수가 주어지는데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얘가 속도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니까 속도 그래프를 일단 구해놔야죠. 속도 함수를. 자, VPT 요거는 요걸 P라고 하고 요걸 Q라고 합시다. 자, 보니까 4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VQT 요거는 요거 미분한 거니까 2T 빼기 8이 되는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요 두 개 곱한 게 음수다 이렇게 하면 되죠. 4t 빼기 2 곱하기 2t 빼기 8 t죠. 자, 요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바로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일 때는 양수라는 뜻입니다. 자, t가 요거 0 되는 지점이 얼마예요?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에서 요거 0 되는 지점이 4잖아요. 2분의 1에서부터 4 사이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8번 갑니다.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여기서 문장 풀어보겠습니다. 이때의 시각을 갖다가 딱 찾아서 PQ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이를 거리라고 부른다 배웠어요. 위치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기다가 t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각각의 위치가 나올 텐데 그 위치는 항상 선생님이 좌표라고 했잖아. 좌표. 그 좌표하고 좌표 사이의 거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구하라는 거죠. 자, 미분을 해봅니다. V, P, T. 자, 요거는 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고요. V, Q, T 미분을 해봐야죠. 2t 플러스 1인데 요것이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2t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이퀄 방 tt 1, 3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t는 항상 양수이다 보니 3초일 때죠. 3초일 때 t가 3초일 때 자, 요때 요게 위치 F3 구해봅니다. F3은 자 3 넣으면 3분의 27 빼기 6이니까요 3이 될 거죠. t가 3일 때 G3을 구해봅니다. 그러면 9 플러스 3이니까 12일 테니까요 요 놈에서 요 놈 사이의 거리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라는 이야기니까 9가 됩니다. 9.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9번. 여기 문제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시간이 쭉쭉 빨리빨리 풀어지고 있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원점을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이는 두 점이 t분의 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했을 때 이 위치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초에서 10초 사이에 두 점 PQ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거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똑같다라는 말이잖아. 그지? 아까는 서로 반대라는 말이고. 요것도 똑같이 풀면 돼. 먼저 속도는 V. 자, P라고 할게요. VP. VPT는 요거는 요 앞에 거 요거 미분한 거니까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고. VQT. 자, 요거는 요거 미분한 거잖아요. 2T 빼기 10이 되는데. 자, 요거 6T 빼기 18 하고요. 그 다음에 2T 빼기 10 요거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란 말을 한 방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곱해서 양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거는 3이 나오고 요거는 5가 나오니까 t가 3보다 작거나 혹은 t가 문제에서 보니까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0초에서 10초 사이라고 했으니까 3보다 작으면 0에서부터 t가 3 사이고요. 이거 5보다 크면 t가 5에서부터 10 사이가 되겠죠. 자, 요거 이제 요거랑 결국 요 범위랑 교집합해서 범위를 찾으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니까 요거 여기서 3분이 걸리고요. 여기서 3분이 걸리고 여기서는 5분이 걸리니까 합쳐서 8분이겠죠. 8분.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8분. 자, 그 다음에 4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 문제에서 각각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출발한 후 다시 만날 때 여기서 딱 문장을 끌었어요. 출발한 후 다시 만날 때 시각을 딱 찾아서 그때의 속도를 각각 구한 다음에 이걸 속도 함수에다 집어넣어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구하라는 차이를 구하라는 거네. 자, 그러면 먼저 두 PQ가 다시 만난다라는 말이 뭐예요? 만난다라는 것은 위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위치가.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이 같다라고 놔야 되겠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와 2t의 제곱 플러스 6t 요게 같다 이렇게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보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 이퀄 빵인데
자, 이렇게 출발할 때가 아니잖아요. 보내니까 출발한 후라고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출발할 때의 시각이 빵초잖아. 그럼 출발한 후 만났다는 거 여기는 분명히 빵초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t로 날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수분해 안 하고 t로 날려도 상관이 없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8 될 거니까요. 이거는 2, 4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자, 4초일 때라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시각은 양수니까 4초일 때. t가 4초일 때 그럼 속도를, 자, 속도는 이거 미분한 거니까요. vp 할까요? 이거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고요. vq라고 할까요? 이거는 4t 플러스 6입니다. 여기는 요놈을 각각 미분한 거예요. 거기다가 4초를 집어넣어보면 요거는 자, 4, 4, 16, 16에다가 48에서 요거 빼면 46이고요. 요거는 22죠. 요거 두 개의 차이를 갖다가 물었기 때문에 24.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뭐 문제가 그냥 뭐 단순히 교과서적인 문제를 뭐 단순 반복시키고 있는 문제니까 문제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지, 그죠? 자, 지상에서 쏘아 올린 로켓의 높이가 h라고 주어져 있는데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문장 끊고 시각을 구한다. 그 시각을 가속도에다가 대입을 해보시오, 이 뜻이네. 자, 이게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라 전진을 하다가 후진하는 상황, 즉 운동 방향이 바뀔 때니까 이때는 속도가 0 될 때의 이 상황으로 시각을 구합니다. 그럼 요거 미분한 거죠. h't가 속도죠. 600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요거는 t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값이 0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600 요게 자, 요게 이제 0 되는 순간인데, 자, 보니까 요거는 t고요. 요거는 20하고 30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요게 이제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일 테니까 20초일 때네요. t가 20초일 때. 자, 요랬을 때 가속도를 갖다가 물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뭐 가속도는. v'의 t, 요게 이제 가속도니까 바로 미분할게요. 요거 미분을 딱 때리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이 된다. 이게 바로 가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41번.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2번. 자,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위를 향해서 처음 속도 100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가 h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속도를 물었고요. 땅에 언제 떨어지는지를 물었고요. 최고 높이를 물었으니까 속도하고 가속도가 필요합니다. 자, 미분을 딱 때려서 속도부터 찾아내면 100-10t가 될 거고, 한 번 더 미분해서 가속도 찾아내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가속도는 등가속도네요. 시각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니까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0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20을 넣었을 때 위치가 빵이다, 그 소리니까 여기다 20 집어넣어서 빵댕이 묶고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빵이란 소리예요. 여기 20 집어넣으면 자, 100 곱하기 20은 200이고요. 빼기 요거는 20의 제곱 200이 아니죠. 2000이죠. 2000 빼기 요거는 2000. 오케이, 맞습니다. 이것도 니은도 맞고요. 42번은 자, 잠깐만, 여기 지금 뭐지? 여기 좀 교재에 또 디귿이 빠졌네.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디귿은 이걸 보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 높이는 100m까지 올라간다는데 최고 높이는 속도가 빵 되는 지점의 높이잖아. 속도가 빵. 요게 이게 빵 되는 지점의 높이니까 10초일 때죠, 10초. 그럼 10초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최고 높이 아니겠어요? 10 집어넣으면 1000에서 빼기 이거는 500 될 거니까요. 결국은 100m, 400m까지가 아니라 5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죠? 자, 다시요. 속도가 빵 되는 지점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라서 10초예요. 10초를 여기다 넣어보면 1000에서
500을 빼는 거니까 400이 아니라 500까지 올라간다 해야 맞죠. 그래서 기억 이음만 갖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디귿이 빠져있네요. 43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3차 함수로 주어지고 FT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뭐 그림이 있나? 아, 있네요.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지금 그림이 뒤쪽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 선생님이 그려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요. 이건 우리 교재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네요. 시험 대비 교재.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 3, 4, 여기 5, 6, 7, 8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높이가 똑같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고 여기는 플러스 2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위치 함수예요. 자,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인데 속도가 0 되는 데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지점이잖아요. 속도 0 되는 지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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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라서 자, 이 주변에서 속도가 말아 접선의 기울기다. 양수에서 음수로. 맞죠? 음수에서 양수로. 자, 이게 속도가 전부 주변에서 접선 기울기가 다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까 요 빨간색 되는 지점에서 전부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기 때문에 두 번 바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43번 기억을 일단 틀렸고요. 아, 잠깐만, 이게 44번 그림이네. 아, 이거 뭐야, 이거 43번은 그림이 없네. 하하, 이거 43번이 뭐냐, 이거. 교재가 왜 이래, 이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 진짜 43번은 그림이 없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43번은 그림이 없어서 그냥 띄워놓고요. 이게 44번 그림이었네. 자, 44번 그래프는 이렇게 선생님이 크게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그냥 자, 요거 44번이에요. 자, 이런 그림인데 자, 1초 후에 운동 방향이 바뀐다 했는데 자, 문제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초 뒤에 요때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아요.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바뀐다. 요것도 맞고요. 4초까지는 수직선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했는데 요거 아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는 전진했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는 후진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갈 때는 전진했다가 이렇게 갈 때는 다시 후진했다가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번갈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요게 틀렸습니다. 3번이 맞다가 정답이에요. 5초 후의 위치와 7초 후의 위치는 같다. 5초일 때 여기죠? 여기 위치는 여기였고요. 7초일 때 위치도 여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같죠. 4초 동안 속력이 출발하는 2초, 자, 4초 후의 속력. 4초 후의 속력은 여기니까 빵이잖아, 빵. 2초는 여기니까 빵이잖아.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인데 속도 자체가 빵이면 속력도 빵인 거예요. 자. 아, 잠깐만, 이건 뭐냐, 이거? 아, 선생님, 잘못 봤다. 미안. 이게 지금 속력이니까, 이게 그래프가 위치 함수였죠. 다시 하겠습니다. 5번이요, 5번.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니까, 속도는 여기서 어떻게 찾아낸다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4초 후에, 요때에, 잘 들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접선 기울기가 음수인데 이때 속력이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요거는 일단 양수야. 양수. 그럼 2초일 때는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속도가 빵인데 빵에다가는 절대값을 씌워봤자 또 빵이지. 따라서 양수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된다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그거의 절대값이 속력이고요.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음수였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은 양수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0이어서 속도가 빵이니까 속력도 빵이다. 이런 소리였던 겁니다. 자, 44번이었고요. 45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에서 그래프가 쭉 주어져 있는데 이 VT 그래프를 보고서 또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VT 그래프 한번 보고 요거 그대로 보면서 대답해 봅시다. 자, P는 출발하로 7초가 되고 운동 방향은 뚫고 지나가는 점이잖아. 부호가 바뀌니까, 그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뀝니다. 저 두 번 바뀐다 했으니까 이 기억은 일단 맞고요. 1초와 2초 사이에 멈췄다라는 말이 속도가 빵되는 지점이 있느냐 말인데 1초와 2초 사이에는 빵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을 뿐.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D급 보면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원점에 가장 가까울 때는 운동 방향을 처음 바꿀 때가 이때잖아요. 어때?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두 번 바꿀 때고 이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후 원점에 가장 가까울 때는 6초일 때다. 이건 잘못됐죠.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 후 원점에 가장 가까웠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봐. 여기서 이만큼 뭐냐? 음수니까 후진하잖아. 그치? 이만큼 전진해 왔다가 이만큼 후진을 하고 다시 또 전진을 해가니까 방향을 봐봐. 자, 운동 상태를 봐보라고요. 자, 여기 수직선 상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출발을 지금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이 면적만큼 전진을 했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으나 그지? 그 다음에 다시 이 면적만큼 후진을 했어. 그러니까 딱 이때가 5초일 때예요. 5초일 때.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전진을 하다 보니까 5초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죠. 누가 보더라도 요 면적보다 요 면적이 작으니까 원점에 닿지는 못할 거죠. 그죠? 다시요. 요 면적만큼 전진을 했다가 다시 요 면적만큼 후진을 하게 되니까 5초일 때가 원점에 가장 가깝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전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초일 때가 원점에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자, 2초와 3초 사이에 가속도를 물었어요. 자, 여기 이제 속도 그래프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 아닙니까? 2초하고 3초 사이에 2초하고 3초 사이의 가속도는 접선 기울기가 되는데 요 직선 기울기 자체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했잖아. 그래서 2초에서 3초 사이에는 요 직선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일정한 거 맞죠? 리을이 참이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참입니다. 자, 46번부터 52번까지는 뭔가의 변화율을 갖다가 묻는 문제인데 누구누구의 변화율을 물으면 그 누구누구를 먼저 t로 표현해야 되고 그 t로 미분한 걸 변화율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t로 표현하는 방식은 뭐라고요? t초 후를 상상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잘 지켜나가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각도가 등장하니까 뭔가 삼각함수가 또 등장을 해야 되는 순간일 수 있겠네. 그지? 자, 문제에서 보니까 46시간에 따라, 자, 46번 시간에 따라 길이가 변하는 고무줄이 있다. 시각 TS의 고무줄 길이 L이 시각 TS의 고무줄 길이가 이렇게 돼 있대요. T = 2에서 아이고야 잠깐만. 이 그림은 또 어디서 나온 거지? 46번 이 그림? 아이고 이거 지금 짜증나네 이거. 이거 이 그림이 지금 이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그림이네요.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거라서 이 그림이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림이에요. 자, 요거 그냥 가지고 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고무줄 길이의 변화율인데 먼저 이건 뭐 t라고 이미 다 표현되어 있잖아. 뭐 생기초 문제야. 요거를 미분을 해서 그지? LT가 지금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인데 변화율 불렀으니까 요걸 미분하라는 소리고 2t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시각도 줬어. 2를 대입해보라 라는 말이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 그림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림이 여기 딱 들어가 있었네요. 자, 그림을 지워버리세요. 47번 요 문제 별표 칩살. 47번 요거 시험에 꼭 나온다 했죠. 키가 180인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자 보니까 일직선으로 1초에 다시요 1분에 80씩 간대요. 1분당 80씩 앞으로 가고 있대요. 그림자 길이에 자 거기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림자 길이 증가율이란 거는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기는 루함이 여기 딱 서 있을 때는 그림자 길이가 빵이었어요. 빵. 1초에 얼마씩 간다 했냐면 다시요 1분에 80m씩 간다 했으니까 t분 지난 다음에는 여기 이만큼이 80t만큼 움직였겠죠. 1초에 자 이거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림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로등의 높이가 3m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18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cm. 자, 이거를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단위가 미터로 단위가 통일이 되어 있어요. 미터로 단위를 통일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는 1.8이라고 하면 되겠죠. 1.8.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단위를 미터로 1분당 80m씩 움직인대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은 당연히 여러분 1분당 80m면 t분 후에는 80t만큼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이란 말은 그림자 길이가,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을 때는 그림자 길이가 빵이었다가 여기 딱 오면 그림자 길이가 요만큼이 바로 그림자 길이니까 요걸 LT라고 두겠습니다. 그냥. 자, 요때 어떻게 하는 직선이 한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딱 내린 다음에 직각 만들고 요 직각 삼각형과 요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쓰는 것이고, 닮음이란 삼각 B라고 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게 이제 80t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에서 1.8을 빼면 여기는 1.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말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똑같단 말이니까 요 각에 대한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죠. 80t 분의 1.2. 요거와 요거 밑변분의 높이 LT 분의 1.8 요것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 0.6으로 나오면 요거 2고요. 요거는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요것도 약분일까? 이렇게 아까 40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약분이 됐으니까 대각선 길이 곱해보면 LT가 되고요. LT는 얘랑 얘 곱하면 120t가 됩니다. 이렇게. LT는 120t.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원했던 t에 관한 그림자 길이이고요. 요거는 변화율을 물으면 미분을 하라 그러니까 L'T를 묻고 있으니까요. 120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상수 나오는 소리는. 상수 나오는 소리는 뭐예요? 일정한 시각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입니다. 자, 4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8번. 수면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순차적으로 동심으로 이렇게 딱 돌 떨어뜨려 왔죠, 여러분. 그럼 돌이 딱 떨어지면 원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파장이 생기죠. 파장이 물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의 비율로 늘어난다. 처음에 돌을 던지기 전에는 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지름이 빵인 상태죠. 그 상태에서 t초가 흐른 후를 상상하라고. 1초에 0.5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t초 후는 0.5t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요. 자, 1초에 0.5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t초 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돌을 던진 후 6초 후 시각을 줬어요.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물었으니까 여기는 요거 요 원의 반지름의 넓이의 변화율을 물었으니까 일단 넓이를 t로 표현하고 그거를 t로 미분하라는 소리겠죠. 시각은 이미 줬으니까 뭐 생기초 문제죠. 자, 여기 이제 돌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그 직전까지는 원이 없었습니다. 빵이었어요. 그 다음에 1초가 지나면 이런 원이 되고 2초가 지나면 이런 원이 되고 3초가 지나면 이런 원이 되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얘가 가장 t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면적 ST는요 0.5라는 건 항상 분수로 만듭니다. 분수 2분의 1 이렇게 만듭니다.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었죠. 그럼 요거는 4분의 파이의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요거를 미분하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파이 t가 되고요. 2분의 파이 t. 여기에다가 시각 6을 그냥 대입을 하라는 소리였어요. 그러면 3파이가 되죠. 3파이.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3번이었어요. 49번 가봅니다. 가로 길이가 10이고 세로 길이가 30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길이는 매초 3의 비율로 3cm씩 늘어나고 세로 길이는 매초 2cm씩 줄어든답니다. 그러면 t초 후를 상상해 봅시다. t초가 지났다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가로는 원래 10이었지만
1초에 3씩 늘어나니까 t초는 3t만큼이 늘어나 있고, 세로는 원래 30이었지만 1초에 2씩 줄어드니까 t초에는 2t만큼 줄어들어 있어요. 자, 이때 정사각형 넓이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넓이를 먼저 t로 표현하고 그걸 t로 미분해 보란 소리예요. 자, st는 여기다 쓸까요 그냥? 10 플러스 3t에다가 30 마이너스 2t, 요게 바로 면적이 될 것이고요. 자, 요거는 전개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이렇게 하면 90이고 마이너스 20이니까 70t, 플러스 30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t 제곱 90에다가 마이너스 20, 70 그리고 플러스 300 됐죠? 이때 문제에서 정사각형이 될 때 요때의 시각을 찾아서 그지? 이때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건 요거를 미분하라는 소리니까 S'T는요 마이너스 12t 플러스 70이 돼요. 여기다가 정사각형이 될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아질 때 이런 뜻이죠. 자, 10분의 10 플러스 3t 하고 30 마이너스 2t가 같아질 때니까 5t는 20이 될 때니까 t가 4초일 거죠. 4초일 때 4를 집어넣으라 소리니까 S'의 4는 마이너스 48 플러스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2인가요? 22. 4번이었습니다. 22.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남아 있습니다. 50번 가봅니다. 50번. 반지름 길이가 2인 9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풍선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1 비율로 늘어나도록 바람을 넣는데요. 자, 그러면 t초가 흘렀을 때 이 9는 원래 반지름 길이가 2였기 때문에 2에다가 1초에 1씩 늘어난다 했으니까 t만큼이 늘어나 있는 이런 반지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최초 반지름이 2였는데 t초가 그러면 t만큼 늘어나 있죠. 이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부피를 t로 나타내. 요거는 이제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그지?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자, 적분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분 부적분 가지고 유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미적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국가관에서 빠졌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r이 반지름이에요. 따라서 부피는 가봅니다. 3분의 4 파이 r이 바로 이거잖아요. 2 플러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에 부피의 변화를 물었으니까 미분을 딱 때리는 거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공부해봤잖아. 라지 x라고 두고 x 세제곱을 먼저 미분합니다. 그러면 3이 나오면서 4파이에 괄호에 2제곱 될 거고, 요 안에 소개급 미분 곱해봤자 1이니까 요거죠, 요거.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반지름 길이가 6cm가 되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이 6 되는 순간이 4초일 때죠. 4초일 때 4를 집어넣어보시오 이 뜻이니까 V'의 4는 4파이에다가 4 집어넣으면 36 되나요? 6의 제곱 36 여기 되니까 4, 6에 24 이리로 가서 144파이가 되겠네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5번이었죠. 자, 51번 가봅니다.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0인 정사각 기둥이 있대요. 이 정사각 기둥의 밑면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매초 1식의 비율로 길어지고 높이는 1식의 비율 짧아질 때.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한번 t초 후를 상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정사각 기둥이 있대요.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놈이었다고요? 2인 놈. 이제 가로 길이는 1식 길어지고 그랬으니까 t초는 2 플러스 t가 돼 있어요. 이것도 2 플러스 t가 돼 있고요. 근데 높이는 원래 10에서 출발했는데 1씩 짧아진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t초가 지나면 10에서 t가 빠진 것만큼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이랬을 때 5초일 때 부피의 변화를, 부피를 먼저 t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밑면적은 요 두 개 완전 제곱이고요. 높이는 요거는 10 빼기 t죠. 자, 요 놈을 5초일 때 부피 변화 이걸 미분을 해가지고 그냥 5 집어넣어 보란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곱하기 미분법 써도 되고 아니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전개해서 한꺼번에 미분하세요. F'T는 앞에 거 미분, 요거 속에 거 미분 곱해봤자 1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렇게 딱 되겠죠. 자, 이 상태에다가 문제에서 5초를 대입해보라 이 소리니까요. V'의 5는 2 곱하기 여기 5 집어넣으면 7이고요. 여기는 3이 5 집어넣고 있으니까 5죠. 자, 그 다음에 빼기 5 집어넣고 있으니까 7, 7에 49 7의 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7을 공통위서 묶어내봤을 때요 10이죠. 빼기 5는 7이니까 자, 이거는 3, 7이 2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라스트. 자, 지루하죠? 지루해도 뭐 공부하는 셈 치고 연습하는 셈 치고 꼭 참고 풀어봅니다. 자, 윗면의 반지의 길이가 6이고 깊이가 요거는 뭐 삼각형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간다 했고요. 자, 수면의 높이가 매초 2씩 올라가도록 그러면 t초가 흐른 후는 여기 딱 보면 여기 2t가 돼 있겠죠. 원래 자, 요렇게 딱 했을 때 여기 2t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원래 높이가 지금 현재 6이었고요. 이게 12였어요, 12. 자, 그러면 요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직선의 점에서는 수선의 발을 내려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리면 그지? 결국은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 닮음 쓰는 거고 이 커다란 삼각형은 지금 B가 이미 다 알려져 있네요. 자, 여기가 6이었으니까 1대 요거는 12였으니까 2고 여기는 뭐 루트 5라는 이런 비율을 가지게 될 거니까 결국은 요거 절반이 여기는 요놈이죠. 따라서 요게 2t였으면 여기는 t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절반이니까. 자, 이랬을 때 4초가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있으니까 먼저 부피를 t로 표현해 봅시다. 밑면적은 여기는 요 반지름이 t인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곱하기 t의 제곱 요게 파이 r의 제곱이죠. 곱하기 높이 2t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3분의 1입니다. 뿌리니까요. vt입니다. 정리해보면 3분의 2 파이의 t의 세제곱이다. 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지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2 파이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4초를 집어넣어라 이 소리니까요. 4초 집어넣으면 V'의 4는요 32파이가 된다. 자, 뭐 아주 지루한 순간이 많았어요. 문제 자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고요. 그냥 지루한 계산 연습일 뿐이지만 이런 걸 하나하나 해보면서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경험이 쌓이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뭐 처음 해보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그냥 푸는 게 지루할 정도로 있지. 사실 이렇게 문제 풀면서 지루하다는 걸 느끼면 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졌다는 뜻이거든. 그게 진짜 네가 여기에 달통했다는 뜻이야. 지루함이 느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그래서 수학은 끈기가 필요하다고. 자, 수고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적분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